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멋진 7월 5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주말에 푹 좀 쉬었습니다. 이틀간 거의 한 20시간 정도 잠을 잔 것 같고요. 책도 한 권 반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이 책 읽은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가 올리버 sak스 교수를 만나서 아주 충격적인 책이었어요. 네. 그러나 뭐 예전 고전적인 책이었고 또 하나의 지평을 열어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주말에 뭐 별일 없어서 좀 이렇게 개인적인 휴가를 주었는데요. 특별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을 하루 좀 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일마을 여러분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재가 되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뇌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또 하나 중요한 존재론의 두 개.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찾아면 나는 누군가에 대한 자기의 정체를 만드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존재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자기 중심의 존재를 놓치지 않고 시장을 바라봐야 시장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출근길에도 옆에 분이 무슨 책을 주식 관련 책을 읽더라고요. 근데 한번 슬쩍 보니까 다양한 공식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공식 많은 건 믿지 마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의 원칙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보면 말이죠,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뇌는 어떤 거를 원하느냐, 어떤 일종의 유희를 원하죠. 지적 유희를 원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려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렵지 않은데 왜 내가 돈이 안 벌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합리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투자는 굉장히 어려워야 하고, 그래서 복잡한 산식이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야만 내가 돈을 못 버는 게 합리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욕망과 그리고 심적인 그 비대칭성을 제거하는 것이 투자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지, 뭐 어떤 것들 복잡한 연식을 잘 해갖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물론 수학을 잘 짜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처럼. 그러나 아주 극소수고, 그거는 진짜 고도의 그 데이터를 매니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향후에 AI는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AI와 그 투자자와의 싸움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AI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예 트레이딩에서 일부 벗어난 중장기적인 추세의 가치 투자자가 AI하고 대응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더불어 주말에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 마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미국 마감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S&P는 0.75% 올라가면서 4,352, 다우는 0.44% 올라가는 34,786,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81% 올라서 14,63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러셀만 0.89%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빅테크 5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거의 대부분 2% 가까이 올랐어요. 애플이 1.96, 아마존 2.27,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2.23, 알파벳 2.30, 페이스북 0.09% 떨어졌고, 반도체 지수들도 대체적으로 1% 이상, 보통은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랬을까를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지표들가 하나 나왔죠. 일주일 내내 기다렸던, 지난주 시작할 때부터 기다렸던 지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 지표 있었는데요. 85만 명 고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는 대략 한 68에서 70만 정도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나왔죠. 85만 명,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다시 어떤 것을 상기시키죠? 네,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그에 따른 대응이 금리 인상,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사전에 있는 테이퍼링,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게 되는데 어땠나요? 그런 거 치고는 왜 기술주들이 왜 올랐지?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다음 지표가 있었습니다. 6월 실업률이 나왔는데요. 5.9% 원래 예상은 5.6%였어요. 근데 이게 5.9% 나와서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실업률이 빵 터지니까, 야,
연준이 실업률 5%대 이렇게 빵빵 터지고 거의 6% 가까운 상황에서 활동하겠어? 행동하겠어? 안 하지. 이제는 누구나 시장 참여자들은 이해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낮은 금리가 형성됐죠. 즉 미국의 금리가 전체적으로 금리 하락하는, 즉 채권 시장의 강세를 보이는 양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무려 1.45도 아니고 1.43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2년물도 떨어졌어요. 0.23. 그리고 3개월물도 상당폭 떨어졌죠. 계속 0.05대까지 올라갔다. 그 장중에 0.06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0.048이에요. 30년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오히려 조금 덜 떨어지긴 했지만 금리가 떨어졌다. 즉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를 마련해 주었다? 골디락스. 네.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그런 골디락스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너무 편안해. 금리 오를 가능성 없고 돈은 많고, 그리고 경기는 어때? 경기는 나쁘지 않아. 그거 어디서 나왔나요? 무역수지에서 나왔어요. 무역수지에서 어떻게 나와요? 네, 무역수지에서 5월 무역수지가 적자가 3.1% 증가하면서 712억 4천만 달러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무역 적자가 무려 892억 달러예요. 훨씬 무역 적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수지가 안 좋았다라는 얘기고 상품 수입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상품 수입이 많았다는 건 물건을 많이 썼다는 거. 물건을 많이 썼다는 건 경제가 어떻다?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부분은 실업과 관련된 지표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 어디서 드러나냐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저럴보다 0.1달러 올랐어요. 0.33% 올라서 얼마냐? 평균 임금입니다. 이게 최저임금은 아니고 30.4달러. 30.4달러 평균 임금 됐고요. 1년 전 대비 이게 얼마 정도냐? 3.58%가 상승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 지수는 상당히 뛰어나고 임금도 올라가지만 제대로 사람들이 일자리로 나오지 않아서 실업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지만 고용은 늘어나. 그래서 이게 황금 비율을 맞춰준 거예요. 황금 비율. 고용은 늘어나서 경기 회복되는 건 보여줬고 시간당 임금도 늘어나면서 뭔가 활성화되는 것도 보여줬는데 실업률은 안 떨어져. 금리를 금리를 높일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라 부를 수 없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심하고 랠리를 뽑았다라는 게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거예요. 연준 회의 딱 끝나자마자 봉인 해제라는 말씀드렸어요. 봉인 해제.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얘기했고, 그리고 돈도 뿌리는 거 계속 돈 뿌리겠다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투자자들 편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왕창 넘치니까 위험자산, 안전자산, 채권시장, 주식시장 모두 같이 올라가는 골 때리는 상황들, 원래 원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진짜 그야말로 골디락스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가격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세게 못 갔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니까 기술주들이 세게 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하나의 의문은 원자재 가격 중에 딴 거는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더 안심했죠. 그거 말씀드렸죠. 비철금속이 안정화되니까 전체적으로 안정은 됐는데 WTI는 고공행진이야. 75달러. 계속 가. 이거 어떻게,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영향을 미치긴 미치겠죠. 그것까지는 고민을 한번 감안하고 있어야 될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준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따져보면 2020년 2월보다 현재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그때 2020년 2월보다는 여전히 680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여기서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방송 모든 걸 다 잃어버리셔도 되고, 핵심은 이거야. 연준이 경기 과열을 감수하면서 고용에 집착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네.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태도로는 경기 과열이 오더라도 고용이 회복되지 않고선 브레이크 안 밟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정표가 확실히 나올 때까지, 도착지에 대한 이정표가 나올 때까지 차 엔진은 뜨거워지고 있는데 엑셀에 누른 발은 놓지 않겠다라는 게 그동안의 연준의 태도였는데, 이걸 유지할 것이냐 여보요. 이것을 핵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연준 인사들의 종합적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젠 최종 대부자의 역할도 아니고 경기 활성화는 경기의 어떤 조절을 위한 금리 조절도 아니야. 이제는 딱 하나, 고용이야. 고용. 이 고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연준이 향후 태도를 취할 것 중에 핵심 사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점, 요거를 기억하시면 전체 거시경제의 탑다운에서 이해하기 좋을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월 공장내 수주 실적이 전월보다 1.7% 증가하면서 역시 제조업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주들 주가가 1.39% 올랐고, 그 다음에 임의 소비재 주식도 1% 올랐고, 에너지와 금융은 각각 0.2% 떨어졌습니다. 기업 뉴스 살펴보면요, 중국 당국이 디지추싱에 대한 사이버 보안 심사 착수를 했다는 뉴스로 5% 하락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이버 공간 업무 유의가 미국에 상장한 디지추싱의 앱 제거를 명령했다 라는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앞으로 조금 더 중국 시장 마감 등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볼 대목 아닌가 싶고요. 자, 테슬라가 2분기에 20만 1250대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번에 김지산 우리 리서치 센터장께서 자동차 나오면서 이제 오히려 테슬라가 좀 죽고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해서 아니다. 월별 수치로는 알 수 없다. 테슬라는 언제든지 분기 실적으로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이거죠. 자, 20만 대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올해 한 75만 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85만 대, 제가 예상했던 건 한 85만 대거든요. 85만 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100만 대는 좀 힘들 것 같죠. 독일 베를린 기가 팩토리가 돌아갔으면 100만 대도 됐을 것 같은데 그거 안 돌아갔으니까 100만 대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만약 내년에는 이제 거의 확실하게 독일의 기가 팩토리가 돌아갈 거고, 그런 식이 된다면 120에서 150만 대까지도 가능하지. 150은 조금 어렵겠구나. 어쨌든 120만에서 140만 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의미합니다. 왜 그러죠? 네, 연간의 자동차 생산 대수가 9천만 대예요. 9천만 대에 5% 하면 450만 대인데, 얘네가 그 중에서 한 100 몇십만 대 정도를 점유를 해주면 5% 이상의 점유율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지고 시장은 빠르게 전기차로 넘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요, 저는 제가 솔직히 그냥 얘기 드리면 전기차 타보면 그냥 다 전기차 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전 인프라가 좀 어렵죠.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점유율 빠르게 올라갈 거고요. 한번 타보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거예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테슬라 주식을 권유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테슬라에게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자리 잡는 상황이 와야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미 주가가 5년치를 땡겨왔기 때문에 그 5년을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만 주가가 합리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한국의 공인예탁금이 3조 원 다시 늘어서 무려 69조 원이에요. 상당합니다. 야간 선물에서 좀 주가가 올랐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 시장이 강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여전히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인 긍정적인 자세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따 오후에 또 즐겁게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오건영 연구원과 함께하는 인포맥스의 출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기서는 이번에 새 책, 오건영 부부장의 새 책을 여러분한테 뿌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일마을 분들 빠짐없이 실시간 참여하셔서 꼭 책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